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먼저 온다. 네. 사실 이제 연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요. 자, 이 헤드라인은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풀어볼까요, 이사님? 이게 평균 회기라는 통계 부분을 대입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뭐 30% 중반, 60% 초반, 그 다음에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중간값을 벗어나는 통계 흐름,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양극단을 벗어나는 흐름, 그 중에서 중간값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면 회귀를 하려고 하는 평균 특성이 있다 보니까 30% 중반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30%를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한 800선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지수가 722 정도 되다 보니 평균을 대입해보면 80포인트 정도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논리고요. 그러면 이 지수 반등 속에서 이론적인 면을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수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되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어떤 분류의 또 투자처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것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1월은 작년에는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흥국단에서 또는 뭐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주체 같은 경우는 주식을 줄여요. 줄였다가 다시 1월에 좀 편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게 나타난 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요소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방향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방향이라 하면 하나의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되는 뭐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강한 상황이에요. 즉 결론은 뭐냐면 성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장 참여자들이 하나의 욕구로 가지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금 부담이 없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교집합의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뭐 수급 같은 경우도 함께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까 논린 평균 회귀에 대입을 해봤을 때도 연속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좀 코스닥 지수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개인 부분의 매수 같은 경우는 세금 회피 부분이 12월 초 같은 경우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회피하고 나서 12월 말 같은 경우는 다시금 뭐 채우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새롭게 미국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 기대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심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애가 시작이 되면 또 되니까요. 작년과는 다르게 네. 뭔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점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긍정의 효과가 지금 시장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1월 효과를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스닥 지수에서 좀 기대가 될 만한 섹터군들이 있을지 이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은 또 투자할 때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LNG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소에 많은 상황이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코스닥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도 일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와 함께 미국의 성장과 함께 답보되는 쪽 같은 경우, 뭐 아까 짚어드렸던 뭐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단발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을 텐데 이게 상용화의 시점에 들어서는 그 기점에는 이제 본 시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려서 한번 시계열을 짧게 뭐 이 종목을 사서
당장 내일 매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긴 시계열로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렇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사님이 네. 좀 유망하게 보는 하나의 섹터가 있다면 지금 뭐 바이오도 나왔고 원전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네.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유망한 쪽은 원전 쪽으로, 원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결이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가 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야에서 공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글로벌 시장보다는 톤이 약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도태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네. 글로벌은 지금 원전이라는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선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에너지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보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소형 모듈 원전을 택했고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유리한 고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를 관심을 가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